전국적으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C형 간염 확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병원 2곳이 일회용 주사 바늘과 주사기를 재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 수억 원을 가로챈 보험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년간의 범행이 꼬리를 잡히게 된 건 깨진 유리창에 남아있던 머리카락 때문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서남대를 부실대학 가운데서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겠다는 건데 부실을 털어낼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상업화로 전주 한옥마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방문율을 높이려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북도가 각종 국제대회를 준비하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세계 군인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북 문경의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C형 간염 확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병원 2곳이 일회용 주사 바늘과 주사기를 재사용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에 있는 한 병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올 초 이곳에서는 일회용 주사 바늘을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주사 바늘은 특수용이어서 한 개에 7, 8천 원쯤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독을 해가지고 서너 번 해가지고 버리고 하는가 봐요. 워낙 단가가 세니까 이런 일반 주사기는 뭐 50원, 100원도 안 가요. 전북의 또 다른 병원도 올 초 일회용 주사기를 소독한 뒤 여러 번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다른 지역 사례를 볼 때 일회용 의료기의 재사용이 C형 간염 확산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병원에는 그동안 5명과 146명의 C형 간염 환자가 각각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사가 늦어져 아직 C형 간염 경로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가 이처럼 심각하지만 시군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도와 감독 권한이 시군에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중앙기관과 달리 진료비 청구 내역과 의료기기 유통 정보를 살펴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사용하는 것은 병원 근무 시간 내내 지켜갖고 옆에 있지 않은 한은 보기가 힘들잖아요. 시군 그 보건당국에서 유통 구조까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알게 된다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이들 병원에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앞으로 의료기기 재사용이 드러나면 병원 영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주도하고 아내와 친인척은 물론 교사인 후배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 때문에 6년 만에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차를 피해 외제 차량이 차선을 바꾸자 옆에서 다가온 승용차가 갑자기 부딪힙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일부러 낸 사고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였지만 이 운전자는 보름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분석하는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상황을 재현해봤습니다. 몸에 이상이 갈 만큼의 충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험 설계사인 36살 최모 씨는 이 같은 보험 사기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물론 친인척, 후배인 교사까지 20여 명이 가담했습니다. 예행 연습과 연기 지도까지 해가며 치밀하게 준비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단독 사고로 위장했습니다. 신호 위반이나 아니면 불법 유턴하는 차량이 있으면은 근처에 가서 고의로 사고를 CCTV 없는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나 아니면은 단독 사고로 위장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13차례에 걸쳐 가로챈 보험금은 2억 3천만 원. 범행에 이용한 외제 차량을 공업사에서 훔쳐오기도 했습니다. 6년에 걸친 치밀한 범행은 머리카락 몇 가닥 때문에 막을 내렸습니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가 조수석에 깨진 유리창에 남은 머리카락은 미처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나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고 처리에는 공차량 이용 차량에 유리 파손 모발이 없었다면 이것도 또 미궁에 빠지고 검거가 어려운 상황이었었죠. 최 씨를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또 다른 죄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연관된 1,000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해 전라도의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에 배정될 1,007억 원의 보통교부금의 경우 내년 예산을 앞당겨 보내는 것이라며 올해 누리과정과 관련된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리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연합회는 모레 전라도에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지만 전라도 역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서남대를 부실대학 가운데서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1년간 정상화되지 않으면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받겠다는 건데요. 부실을 털어낼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서남대는 1년간의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도 부실대학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설립자가 횡령한 330억 원을 변제할 마땅한 재정 계획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교육부는 제대로 된 컨설팅을 좀 가져오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에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질 좋은 대학으로 정상화를 할 수 있겠느냐. 대학 입학 자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실대학을 방치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의지는 매우 강합니다. 교육부는 서남대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학사 운영에 대한 부실이 계속되면 폐교 명령까지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회생 여지가 적은 부실대학을 강제로 퇴출할 수 있는 대학 구조개혁법이 제정되면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서남대는 그동안 5년 연속 부실대학으로 지정됐으며 구조조정으로 학생 수도 절반으로 줄었고 신입생 충원율은 50%를 밑돌아 정상적 대학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교육부가 서남대 의대 폐과 등을 담은 구재단 측의 정상화 계획서를 언론에 발표하는 등 사실상 퇴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내년 이맘때쯤 발표될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서남대가 또다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폐교는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1년간의 정상화 노력이 대학의 존폐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9개 가운데 1, 2, 5, 6 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공구의 기반시설 완료 시점이 불투명해 기업 유치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4개 공구의 경우 농어촌 공사가 이미 기반 조성을 마쳤거나 추가로 조성에 나설 예정이지만 나머지 5개 공구는 민간 기업을 찾지 못해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실적으로 민간 기업의 투자가 어려운 만큼 나머지 5개 공구도 농어촌 공사에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정부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백지화와 관련한 삼성 관계자들의 국정감사 출석이 무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는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삼성이 새만금에 대한 투자 의지가 있었는지 따져 물을 계획이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LG그룹이 새만금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팜 조성 사업과 관련해 박진수 LG화학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상업시설이 꾸준히 증가하고 업종 변화의 속도도 빠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길거리 음식점과 한옥 숙박시설이 급증해서 우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재방문율을 높이려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은 젊은층 중심의 이른바 먹방 투어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광 개선 실태 토론회에서 발표된 상업시설 조사 결과도 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2년 전보다 길거리 음식과 제과류 등을 파는 곳이 10배 이상 증가했고 현대적인 카페는 50% 늘었습니다. 반면 전통 찻집은 40%가 줄었고 식당도 7%가량 감소했습니다. 임대료가 막 3배, 4배 폭등하다 보니까 회전율이 적은 여기 지금 4, 5만 원어치를 여기서 와서 드신다고 한들 도움이 안 됩니다. 지난해 꼬치구이 퇴출 논란처럼 먹방 투어 중심의 상업시설 증가는 한옥마을의 정체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앞으로의 건강 흐름과 재방문으로 이어지게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광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관광객들의 재방문율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음식과 더불어 핵심 관광 자원이 한옥인 만큼 2년 새 80%가 증가한 한옥 숙박시설의 서비스 개선 등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영의 투명성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종사자들의 재교육, 인식의 전환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한옥마을이 더 이상 주민 거주지가 아닌 상업시설 중심의 관광지가 됐다면서 상인과 주민이 머리를 맞대는 틀도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의 저수율이 41%까지 떨어져 내년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현재 전북의 저수율은 41.2%로 평년 74.6%보다 크게 낮습니다. 시군별로는 고창군이 24.7%로 가장 낮고 정읍시가 30.5%, 익산시가 3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올 가을 영농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뭄이 계속되면 내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혁신도시에서 익산역을 잇는 시외 버스를 크게 늘리고 시외 버스 경유 구간에 기금운영본부를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서울에서 익산역으로 오는 호남선 KTX가 하루 48편이지만 익산역과 혁신도시를 오가는 시외버스는 하루 11편에 그쳐 익산역에서 혁신도시를 오가는 데 불편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시외버스 업체가 수익을 이유로 증편을 꺼리는 만큼 버스 업체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총회에서 경북 문경시의 성공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지난해 1,600억 원의 적은 예산으로 세계 군인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는데요. 각종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전라북도가 저비용, 고효율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경북 문경시에서 세계 군인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인구 8만 명의 작은 도시 문경이 전 세계 117개 나라에서 7천 명이 참가한 국제대회를 치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1,000억 원가량인 숙소 신설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경기장과 지원 인력도 크게 부족했습니다. 문경시는 재활용과 협력으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부족한 숙박시설은 이동식 숙소인 카라반으로 해결했습니다. 경기장은 문경 주변 8개 자치단체의 기존 경기장을 활용했습니다. 통역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았고 운영 인원은 주변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선발했습니다. 세계 군인체육대회 예산은 1,653억 원으로 인천 아시안게임 2조 2천억 원의 7.4%, 광주 유대회 6,190억 원의 26% 수준이지만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아시안게임의 7.4%의 예산으로 세계 군인체육대회를 문경에서 치렀습니다. 역대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국제대회를 치렀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에 무주 세계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고 2023년 새만금 잼버리를 준비하는 전라북도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문경 세계 군인 체육대회를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도 앞으로 상당한 규모 있는 국제대회를 유치했을 때 시군과 협업하고 또 기존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은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에 1조 7천억 원을 쏟아부은 뒤 1조 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고 전라남도는 F1 대회의 누적 적자가 1,900억 원을 넘자 개최를 중단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문경시의 교훈은 바로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순창에서 C형 간염이 집단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순창의 모 의원에서 C형 간염 환자가 다수 발생된 것으로 추정돼 역학조사를 했는데 이를 모 통신사와 신문사가 집단 발생한 것으로 기사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순창에서 200명의 C형 간염 환자가 발생했다는 브리핑을 준비했다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사전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특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 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장은 교권 침해 행위 내용과 보호 조치 결과를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교원 치유지원센터를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전주시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전주시의회 백영규 의원은 수백억 원의 예산 투자에도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이 2.31%로 지난 2009년보다 0.01%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의 자전거 도로는 373km로 전용 도로는 5.3%에 그치고 있고 94.6%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완주 삼봉 신도시에 들어설 공용시설들의 구체적인 배치 계획이 수립됩니다. 완주구는 삼봉 공공주택지구에 소방서, 보건소, 시설공헌사업소와 함께 육아지원 종합센터와 사회복지관, 문화체육센터 등을 조성하기로 하고 다음 달까지 집적화된 배치 계획을 수립해 토지 이용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6,000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들어서는 삼봉 신도시가 개발되면 16,000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완주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삼례 나라슈퍼 재심 사건의 첫 공판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재심을 결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추가 증인 신문을 요청했고 변호인 측도 당시 검찰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다음 달 7일 특별기일을 잡아 집중 심리할 예정입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고창군 의회 A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A 의원은 고창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지역의 한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의원과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진안경찰서는 5년근 수삼을 6년근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진안 인삼농협 간부 김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도매업자들에게 5년근 수삼 1,300kg을 6년근으로 속여 5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이른바 떴다방 업자와 유착해 노인들에게 효능을 부풀린 홍삼 음료를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오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른 가운데 밤사이 농도가 더 짙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일부 지역에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